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새 300 밑으로 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 주위만 봐도요. 사람 대우 받고 살려면 최소 400원 벌어야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평균 소득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예,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대한민국 지금 월 평균 실질임금이 제가 알기로는 360만원 정도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360만원. 이게 세전이에요, 세전. 통계에서 나오는 보통 소득은 세금 떼기 전입니다. 360이면 적은 게 아니죠. 그럼 세금 떼면 한 315만 됩니다. 300만원 좀 넘습니다. 근데 이 평균은 우리가 좀 함부로 단정지어서 않는 게, 보통 대한민국 평균은 상위 한 30% 선이에요. 30%. 그러니까 내가 평균 정도 벌여야 된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상위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30%면 그 밑에 이제 하위 70%도 있다는 얘기죠. 네. 많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예전보다 많아지긴 했어.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대다수일 리는 없어요. 일단 서울 같은 데는 300 이상 버는 사람이 좀 더 많겠지. 근데 서울도 300 이하로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4가구 중에 한 가구는 1인 가구를 하는데, 그 1인 가구의 이제 중위소득은 한 235만원 정도 됩니다. 1인 가구는 300 이상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300 이상 버는 사람이 많아지긴 했어. 많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아니에요. 예전보다 억대 연봉자 많아진 건 사실이야. 예. 대기업이 이제 연봉도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그렇게 연봉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오른 만큼, 월 봉급이 오른 만큼 집값이나 물가는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월급이 올라도 이거 체감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300 이상 벌어도 이게 많이 버는 거 체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집값이나 각종 세금 같은 거, 차값 이런 것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차 다 비싸잖아. 요즘 SUV 중에 4,000m가 거의 없거든요, 이게. 설령 내가 300 이상 번다고 해도, 뭐, 차 끌고, 뭐, 좀 문화생활 지우고 산다고 하면 좀 빠듯한 돈이긴 합니다, 이게. 300 번다고 하면. 특히 서울에서 월세살이를 하면서, 좀 문화생활 즐기고 하면 사실 여유 있는 돈은 아닙니다. 서울 같은 경우. 이게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방에서 300 버는 거하고 서울에 300 버는 것도 다르게 봐야 돼. 완전 다르게 봐야 됩니다. 당연히 300 이상 버는 사람은 서울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많은데, 서울은 300 이상 번다고 떵떵거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서울은 자취하면서 이 월세가 나가고, 그리고 음식 가격이나 어떤 그런 이제 문화생활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어 있거든요. 서울이 놀 데가 많잖아, 이게. 놀 데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어디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용하는데 돈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쇼핑 같은 것도 당연히 만약에 이제 서울에 그런 이제 번화가나 아니면 이제 백화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눈 돌아가서 돈 좀 쓰다 보면 세금 떼고 300만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많이 부족할 거예요, 이게. 예. 지방 같은 데는 세금 떼고 300 좀 벌면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물가가 싸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죠, 그런 데는. 놀 데가 많이 없죠. 사람 대우 받고 살려면 최소 400 벌어야 된다. 사람 대우 받고 살려면 300 이상 벌어도 됩니다. 단지 그런 거지. 400 이상 벌어야 이제 좀 돈을 모으면서 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 같은 데는 특히 한 400 정도 벌어야 됩니다. 세금 떼고 400 정도 벌어야, 그래야 뭔가 좀 이제 나중에 돈을 모아서 어떻게 살 것이라는 이제 비전이 보여. 서울은 400 벌어도 힘든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일반 사람들 꿈은 내 집 마련 하는 건데, 서울은 너무 빡셉니다. 내가 봐도 너무 빡세. 너무 집값 비싸, 이게. 아파트는 비싼 것 같아서 빌라를 봤대. 빌라도 5억이 넘습니다. 5억이 넘어요. 물론 노도강 쪽으로 가면 빌라가 3억대까지 가는데, 그래도 싼 게 아닙니다,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 신축 빌라도 7, 8억씩 합니다. 내가 놀랬어요, 이거 보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강남은 썩다리 빌라 15억이 넘습니다. 지은 집 30년대 빨간 벽돌 빌라 있죠. 예. 엘베 없고, 예. 그런 빌라가 막 15억 넘어가요. 뭐 이거 일반 사람 돈 모아 사지 말라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뭐 광역시는 싸나? 광역시도 싸지 않습니다. 광역시도 아파트도 일반 월급쟁이로 살기는 좀 빠듯합니다, 이게. 물론 광역시 같은 경우 이제 구도심 쪽으로 가면 좀 집값이 싸긴 해요. 네. 구도심 쪽으로 가면. 네. 아무튼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뒷받침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뭐 내가 뭐 한 400에서 못 본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 살면 돼. 소비가 줄이고 좀 낭비 적게 하고 살면 됩니다. 네. 버는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돈을 어떻게 쓸 거냐도 중요해요. 요즘 사람들이 보면 돈을 적게 버는 게 아님에도 저축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축을 많이 못하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 젊은 사람들이 인프라에 대한 돈을 많이 씁니다. 특히 서울에 사는 분들이 돈을 못 모은 이유가 서울은 인프라가 좋다는 게 기본 인식으로 박혀 있잖아. 근데 그 인프라가 절대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이제 수많은 어떤 그런 교통이나 아니면 음식점, 배달,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이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돈이 다 나가요. 그런 걸 당연히 누리게 되면 당연히 매달 나가는 도 무시 못할 겁니다. 그럼 앞으로 벌어가지고 뒤로 다 나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많이 벌지 않더라도 딱 필요한 것만 쓰면 된다. 일단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낭비되지 않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중요하다. 지방에 300 버는 거하고 서울에 300 버는 건 다르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외버리던 맞벌이던 지역의 평범한 서민층이 대다수인데 살고 누리고 있는 모든 인프라 등등은 평균 이상을 하고 있으니 매달 삶이 팍팍하고 타이트한 겁니다. 심지어 주단대 플러스 차 할부, 이건 어차피 매달 수년, 수십년 나가는 거니 아예 대출, 빚으로 간주하지도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일단 절대 다수의 사람은 평범한 서민층, 평범한 서민이에요. 혹시 서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신문상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 중류 이하의 삶을 사는 보통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평균에서 좀 떨어지는 평균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럼 아까 저 소득으로 얘기하면 세후 한 315만원 이하 정도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이제 400 이상 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400 이상 넘어가면 중산층이겠지. 세금 떼고. 일단 서민들이 요즘에 많이 힘들죠. 가면 갈수록 힘들잖아. 그래서 서민들 불만이 많죠. 서민들이 이제 아무래도 돈을 적게 벌고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자본주의에서 이제 누리려면 돈을 많이 벌고 이제 가진 게 많아야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쓸 것도 많아지고. 근데 서민들 버는 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서민들이 돈을 못 모아요, 요즘에. 돈을 못 모으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계속 버티기 힘들어. 근데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 서민들이 힘들까?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서민들이 자신이 서민이라는 주제를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이면 돈 나가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것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비싼 자동차 함부로 굴리면 안 됩니다. 비싼 옷 함부로 사면 안 됩니다. 여행 자주 가면 안 됩니다. 배달 음식 자주 먹으면 안 됩니다. 인터넷 쇼핑 정말 필요한 것만 사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안 삽니다. 서민들. 요즘 서민들 할 거 다 하고 삽니다. 스마트폰도 자주 바꾸고요. 좋은 차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차도 많이 있고 여자분들 여러분 서민 동네 보면 굉장히 짧은 치마에 꾸미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있어. 뭐냐, 오히려 서민들이 남들한테 무시 안 받으려고 거칠게 더 돈을 많이 씁니다. 저는 그걸 진짜 많이 봤어요. 이거 많이 공감하실 거야. 이거는 서울, 대구, 부산 다 있어요. 어디냐 보통 이제 좀 그 지역에서 집값이 좀 싸거나 좀 별로
좀 이제 잘 사는 동네가 아닌 동네. 예. 이런 동네는 다 있어요, 여러분. 서울이나 뭐 광시 다 있습니다. 예, 다 있는데 그런 동네 가보면 특징이 뭐냐면 일단 동네는 허름한데 좋은 차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거 전국 그 디폴트 값이야. 동네는 뭐 재개발도 안 되고 좀 경사가 심해서 누가 봐도 딱 좋아 보이지 않아 이게. 도시 안에 있을 뿐이지. 이런 곳이 여러분 다 있죠. 전국에 다 있습니다. 광역시 안에. 근데 항상 차 된 거 보면 이제 신형 카니발 아니면 GV70, GV80 이걸 본 적 있어요? 안 본 적 있어요? 아니면 벤츠 클래스, BMW X4, X5 아니 벤츠 GLC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GLC 쿠페 안 보셨으면 할 말 없고요. 저는 지나가다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동네에 뭐 돈 많이 벌고 능력 좋은 사람 살 것 같지 않은데 보통 이런 동네 산다는 건 소득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차는 뭔가 좀 언밸런스합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보여 이게. 많이 보여. 인천 같은 데가 특히 더 심하죠. 인천 이제 미추홀구나 이제 부평감 많이 있죠. 예. 거기도 열심히 사는 분도 있겠지만 월세 30 사는데 이제 차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벤츠 GLC 쿠페 물고 월세 40만원 30만원짜리 방에 사는데 500에 30 아니 300에 30 여자분들은 이제 한껏 치장하고 예. 거칠이 치장하고 남자는 자동차에 치장하고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을까요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거기 이제 월세 내고 살까? 아니면 그 허름한 동네 살고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니까. 그 요즘에 보면 모든 서민들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서민들 중에 상당수가 씀씀이가 많이 커졌습니다. 정말 많이 커졌어요. 이거는 자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제 제기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다 남들 다 이만큼 쓰는데요. 제 주변에 다 이렇게 사는데 이런 식으로 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돈을 많이 쓰는데 이거를 문제 잡지 않아 이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 뭐냐면 다수가 뭔가 문화를 형성해 버리면 이게 비정상이라도 따라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하는 게 있어. 서민들이 보면 어떻게 열심히 살고 돈을 아껴가지고 뭐 좀 보다 나은 동네 가겠다. 내 집만 해야겠다. 이런 좀 건실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보다는. 지금 젊은 사람 중에서. 오히려 지금 젊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돈 벌어봤자 얼마 안 되고 뭐 아파트도 못 사는데 뭐하러 힘들게 살아. 난 우리 부모님 때처럼 못 살아. 난 요즘에 애들 유행하는 거 폼나는 거 난 그렇게 하고 사고 싶어. 어차피 내 인생이야. 한 번뿐인 내 인생. 망가져도 내 인생이라고. 아, 왜 우리 집은 힘든데 남들처럼 하고 살면 안 돼? 좋은 차 끌 수 있는 거잖아. 여행 갈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좀 사치의 늪에 빠진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민들이 생활 수준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나아지지 않고 스스로의 커져가 자신들이 뭔가 좀 생기가 안 좋아지는데 항상 이제 남 탓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대한민국의 서민 포지션에 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달에 얼마나 쓰는지, 무엇을 낭비하는지, 내가 쓸데없이 쓰는 돈이 얼마인지를 좀 냉정하게 분석해 보세요. 생각보다 나간 돈이 많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